이 늙은 것이 감히 나를. 너 오늘 여기서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최미나가 고함을 지르며 찬물에 젖은 치마를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허름한 차림의 오말순 회장 머리채를 인정사정 없이 휘어잡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오 회장에게 미나가 뾰족한 구두 굽을 휘둘렀습니다. 아, 너 당장 세탁비 내놔. 명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야. 곁에 있던 집사와 고용인들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회장님의 싸늘한 눈빛 신호에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수모를 받아낸 오 회장이 강도진에게 보낸 신호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다려라. 이 모든 것이 예비 며느리의 진짜 속셈을 알기 위해 재벌 회장이 스스로 설계한 위장극이었다는 것을 미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 회장의 머리채를 잡은 미나의 인생은 정확히 반대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탐욕이 곧 그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을 때 강도진의 통쾌하고 치밀한 복수가 모두의 앞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곧 당신의 삶에도 따뜻하고 행복한 일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최미나가 화장대 거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명품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했지만 미나는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빨리 문 열어. 미나가 수행기사에게 손을 휘저으며 차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도진의 대저택 정문을 지나자마자 미나는 늦었잖아. 월급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해. 라고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나는 거만한 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집사가 깍듯하게 인사하며 짐을 받아들려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모님. 바로 그때 미나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던 오말순 회장의 허름한 차림을 발견했습니다. 미나가 집사의 인사를 무시하고 오 회장에게 다가섰습니다. 미나가 오 회장의 낡은 몸빼 바지와 뽀글머리 가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야? 청소부가 이런 꼴이야? 아줌마, 지금 일하는 거 맞아? 미나가 들고 있던 최고급 명품 백을 오 회장의 가슴팍에 떠밀듯이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 똑바로 들고 있어. 바닥에 놓으면 안 돼. 흠집 나면 아줌마 월급 몇 달치를 모아도 택도 없어. 알겠어. 오 회장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듯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오 회장의 목소리는 일부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미나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오 회장이 쟁반에 찻잔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는 순간 미나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려다 실수로 손을 뻗었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엎어지고 뜨거운 찬물이 미나의 스커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아이씨, 뜨거워. 이게 뭐야?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나는 옷에 남은 얼룩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나가 옆에 서 있던 오 회장에게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미나가 오른손을 뻗어 오 회장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나를. 미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 놔주십시오. 머리채를 붙잡힌 오 회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오 회장은 재빨리 왼쪽 손을 옷깃 안쪽으로 가져가 아주 작은 녹음 장치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 회장은 녹음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는 미나의 소나기에 저항하지 않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미나는 오 회장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미나가 뾰족한 구두굽으로
오 회장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아, 너 당장 세탁비 내놔. 명품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미나가 윽박질렀습니다. 이 소란에 2층 서재에 있던 강도진이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강도진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어머니를 발로 차는 미나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강도진의 눈이 충혈되고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게 미쳤나? 강도진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는 순간 바닥에 쓰러진 오 회장이 고통 속에서도 강도진에게 눈짓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진아 오지 마. 오 회장의 입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파악한 강도진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지로 참았습니다. 강도진은 즉시 몸을 돌려 벽 뒤로 숨었습니다. 강도진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상황을 녹화했습니다. 오 회장이 강도진이 숨은 것을 확인하고는 과장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 회장이 연신 허리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용인들은 모두 분노에 찬 얼굴로 미나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오 회장으로부터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비밀 지시를 받은 터라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미나는 오 회장이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진짜 꼴 보기 싫어. 어디서 이런 걸 데려온 거야? 미나가 뒤돌아 강도진이 숨은 곳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미나는 숨어있던 강도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미나가 눈물을 글썽이는 연기를 하며 강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저 아줌마가 갑자기 나한테 덤벼 너무 무서웠어.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강도진은 속으로 미나의 뻔뻔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앉아있어. 강도진은 겉으로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미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강도진은 확보한 영상 파일과 어머니의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끝났다.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될 거다. 강도진이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하여 미나의 아버지 회사에 대한 비자금 조사를 극비리에 시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로 진행하세요. 오늘 안으로. 강도진은 복수의 칼날을 갈며 미나를 싸늘하게 응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도진은 복도에 설치된 최신 감시 카메라를 통해 오말순 회장이 미나의 눈을 피해 손목시계에 부착된 초소형 녹음 장치를 몰래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테이블 위에는 프랑스산 최고급 식기와 와인 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까의 폭언은 싹 잊은 듯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교양 있는 척하며 강도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저 아줌마 때문에 옷이 엉망이 되었지만 내가 예비 안주인으로서 관대하게 넘어갔어. 오빠 어머니 대신 내가 따끔하게 말해둬야 하는 게 맞잖아. 미나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습니다. 강도진은 미나의 뻔뻔함에 솟구치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미나야, 내 마음이 넓어서 다행이야.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강도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오 회장이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요리 카트를 끌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오 회장이 메인 요리가 담긴 국그릇을 미나의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린 듯 굉음을 내며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미나의 비싼 테이블보와 식기에 얼룩이 졌습니다. 아, 뭐 하는 거예요? 미나가 순간적으로 눈썹을 꿈틀거리며 분노를 참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강도진이 자신을 보고 있음을 깨닫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유, 조심 좀 하세요, 아주머니. 다음부터는 손목 힘 좀 기르셔야겠어요. 미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강도진이 와인을 가져오겠다며 셀러 쪽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도진이 사라지자마자 미나는 표정이 싹 바뀌며 오 회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나가 오 회장의 얇은 팔뚝을 낚아채듯 거세게 잡았습니다. 너 자꾸 나 건드릴래? 내가 누군지 알아? 너 하나쯤은 이 집에서 금방 내칠 수 있어.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아픕니다. 오 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겁에 질린 척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 회장은 미나의 눈을 피하는 척하면서도 미나의 손목에 있는 자신의 도청 장치가 제대로 녹음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강도진이 와인 2병을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와인을 극찬하며 오빠, 이 와인 맛있겠다. 역시 우리 집안 수준은 달라. 이런 와인이 딱 맞아. 라고 자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미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화장 좀 고칠게.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강도진은 미나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강도진이 컴퓨터를 켜고 오 회장의 도청 장치에서 전송되는 음성 파일을 실시간으로 청취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미나가 친구인 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지금 강도진이랑 상견례만 하면 돼. 그 멍청한 놈이 나한테 완전히 넘어왔다니까. 미나가 킥킥거렸습니다. 미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중요한 내용을 속삭였습니다. 너 그거 알지? 우리 아빠 회사 장부의 구멍 그거. 강도진 집안의 자금으로 깔끔하게 메울 거야. 결혼만 하면 다 내 돈 되는 거잖아. 미나가 은밀하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미나는 이어서 시어머니 될 늙은이는 요양원에 처박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패륜적인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강도진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복수심을 넘어선 극한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야, 미나. 강도진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이내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진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당장 미나 아버지 회사의 모든 횡령 및 비자금 내역을 역추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도진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잠시 후 강도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미나 아버지 회사 전부 조사해. 횡령, 비자금 숨긴 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뒤져. 비서실장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도진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도진이 시내 최고급 7성급 호텔의 VIP 연회장을 대관했습니다. 연회장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수십 년 된 최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화려하게 차려입고 강도진의 안내를 받아 연회장 상석에 앉았습니다. 미나의 아버지인 최 사장은 테이블 위에 은식기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최 사장이 강도진에게 사돈될 분이 늦으시네. 회장이라고 해도 예의가 있어야지라며 무례한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모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강도진 앞에 밀었습니다. 결혼 예단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강남 빌딩 하나와 명품 시계 수십 개는 기본 아니겠니? 미나의 모친이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강도진은 이들의 탐욕적인 태도에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며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연 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복도의 일렬로 도열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 사이로 최고급 디자이너 슈트를 입은 오말순 회장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은 가사도우미 복장이 아닌 그룹 총수의 위엄을 완벽하게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최미나가 오 회장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줌마가 왜 감히 회장 행세를 해? 미나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아버지인 최 사장은 이미 오 회장을 알아보았습니다. 최 사장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최 사장은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으며 오 회장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회장은 최 사장의 인사를 무시하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오 회장이 테이블 위에 놓인 예단 요구 서류를 집어들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오 회장이 손짓하자 연 회장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미나가 오 회장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했던 간도진의 녹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지만 경호원들이 재빨리 미나를 제압했습니다. 강도진은 테이블에 설치된 마이크를 잡고 연 회장 전체에 목소리를 울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미나 씨가 우리 어머니에게 행한 폭행과 우리 그룹 자금에 손대려 한 증거입니다. 강도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도진이 이어서 미나의 화장실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미나가 아버지의 장부 구멍을 메우려 했다는 충격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 회장은 품에서 붉은 서류철을 꺼내 최 사장에게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횡령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 회사의 모든 투자, 철회와 법정 관리 신청을 통보합니다. 오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최 사장이 오 회장의 발에 매달려 울면서 애원했지만 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진은 미나를 마지막으로 응시했습니다. 네가 우리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모욕과 기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이 결혼은 무효야. 강도진이 선언했습니다. 강도진은 미나를 뒤로하고 어머니를 에스코트하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파혼 선언 다음 날 저녁 강도진은 통쾌한 복수를 했지만 사람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허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도진은 비가 내리는 거리의 낡은 포장마차에 앉아 홀로 독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고급 슈트가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도진은 테이블에 엎드린 채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말순 회장의 수행비서실 막내 한서윤이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한서윤은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강도진을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서윤은 강도진이 그룹의 후계자임을 알았지만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은 조심스럽게 강도진의 옆에 앉아 그저 힘들어하는 사람을 대하듯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강도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한서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습니다. 강도진은 문득 5년 전 오 회장이 재래시장에서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 지체 없이 오 회장을 업고 병원으로 뛰었던 한 여학생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한서윤은 강도진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은 오 회장으로부터 한서윤을 새로운 수행비서로 발령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 회장은 강도진에게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할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한서윤과 함께 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정직함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프로젝트 내내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까다로운 요구에도 흔들림 없이 성실하고 차분한 태도로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야근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고 강도진은 한서윤의 뛰어난 기획력에 점차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이 편의점 햄버거로 대충 끼니를 때우려 하자 한서윤은 다음 날부터 직접 만든 소박하지만 정갈한 도시락을 2개씩 싸와 건넸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이 준비한 계란말이와 된장국에서 미나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심 어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 회장은 집무실 창문 너머로 강도진과 한서윤이 함께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오 회장은 아들이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알아봤음을 직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강도진은 한서윤에게 업무가 아닌 사적인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한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강도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과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따뜻한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강도진과 한서윤이 주도한 그룹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성공 축하 파티가 끝난 뒤 강도진은 한서윤을 옥상 정원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에게 진심을 담아 고백하며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미나의 가족은 오말순 회장의 투자 철회와 금융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 부도를 맞았습니다. 미나의 호화로운 저택에는 붉은색 압류 딱지가 벽마다 붙었습니다. 미나는 들이닥친 집행관들에게 명품 옷과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발악했지만 결국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 곳을 잃은 미나는 서울 외곽의 좁고 습한 고시원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미나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자신의 몰락이 모두 강도진과 한서윤 때문이라는 왜곡된 증오를 키웠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을 본가로 초대했습니다. 오 회장은 낡은 몸빼 바지 대신 편안한 복장으로 한서윤을 맞이했습니다. 오 회장은 직접 만든 소박한 갈비찜을 대접하며 한서윤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오 회장은 안방에서 대대로 내려온 옷가락지를 꺼내 한서윤의 손에 직접 끼워주었습니다. 오 회장은 한서윤에게 너는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도진은 한서윤을 한강둔치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도진이 무릎을 꿇고 서로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커플링을 내밀며 프로포즈했습니다. 강도진은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이 반지에 담긴 내 진심을 믿어줘라고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강도진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행복한 장면이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의 카메라에 담겨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바닥에 누워있던 미나는 스마트폰으로 강도진과 한서윤의 약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미나는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 던져 액정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미나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흥신소 직원과 타락한 연예부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에서 만난 미나는 기자에게 한서윤의 과거 경력과 학창 시절을 완전히 조작한 가짜 서류철과 거액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미나는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강도진까지 끌어내려야 돼 라고 절규했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을 안아주며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복했던 강도진과 한서윤은
출근 준비를 하다 휴대전화 화면에 쏟아지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재벌 3세 K씨, 조강지쳐버리고 유흥업소 출신 비서와 불륜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한서윤의 얼굴을 과거 유흥업소 사진에 교묘하게 합성한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진상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항의하는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출근 차량이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에 갇혀버렸습니다. 한서윤은 공포에 질려 떨었지만 강도진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한서윤의 얼굴을 감싸고 경호원들과 함께 인파를 뚫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뉴스를 집무실에서 본 오말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오 회장은 과거 미나 지방과의 복수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혈압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의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오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강도진은 병원 수술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한서윤과 응급처치 중인 어머니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최미나가 목발을 짚고 거짓으로 편집된 진단서를 들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화면에 진단서를 흔들어 보이며 자신이 강도진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한서윤이 자신을 쫓아내려 했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송을 본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그룹 이사회는 강도진에게 경영 능력 상실을 거론하며 당장 한서윤을 해고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박탈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도진은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을 해고하는 것은 우리가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다. 절대 해고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윤은 강도진의 손을 잡고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미나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을게요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서윤의 용기에 강도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강도진은 곧바로 자신의 최측근인 보안팀장을 호출했습니다. 강도진은 보안팀장에게 미나에게 돈을 받고 움직인 흥신소 직원과 기자의 신원을 24시간 내에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오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을 끌어안고 우리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속삭이며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룹 주가 폭락 사흘째 강도진의 보안팀은 미나에게 돈을 받은 흥신소 직원이 불법 도박 하우스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보안팀 요원들이 도박장 문을 부수고 급습하여 도주하려는 흥신소 직원을 제압했습니다. 보안팀은 미나와의 거래 내용 및 한서윤의 과거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담긴 녹취 파일과 대포폰을 확보했습니다. 강도진은 흥신소 직원에게 미나가 제시한 금액의 수십 배와 법적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이중 스파이로 포섭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섭된 흥신소 직원은 미나에게 연락하여 한서윤이 유흥업소 출신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동영상을 확보했으니 생방송 스튜디오로 나와달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 미나를 유인했습니다. 미나는 승리에 도취하여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방송 스튜디오에 등장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 미나는 거짓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강도진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가 가짜 진단서를 들어 올리며 연기하는 순간 메인 화면이 갑자기 강도진의 보안팀이 확보한 음성 파일로 전환되었습니다. 음성 파일에는 미나가 흥신소 직원에게 한서윤의 과거를 완전히 창조해내라고 지시하며 웃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경악하여 이거 뭐야? 당장 꺼! 라고 소리치며 화면을 가리려 발버둥 쳤습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강도진과 휠체어를 탄 오말순 회장, 그리고 당당한 표정의 한서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미나를 싸늘하게 노려보며 미나를 압도했습니다. 강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한서윤의 깨끗한 생활기록부와 경력 증명서를 공개하며 모든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서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미나의 거짓 선동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뒤이어 강도진은 미나가 학창시절 행했던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실명 증언 영상과 백화점 갑질 녹취록을 연이어 송출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창은 미나를 구속하라, 서윤에게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도배되며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궁지에 몰린 미나는 이성을 잃고 한서윤에게 달려들어 손을 휘둘렀습니다. 강도진이 재빨리 한서윤을 보호했고 미나는 허공에 손을 휘두르다 무력하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혐의로 미나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미나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소리 지르며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강도진은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한 후 한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2개월 후 최미나는 명예훼손, 무고,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되었습니다. 미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횡령죄로 함께 구속되어 미나 가족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강도진의 그룹은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강도진은 유능한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오말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재단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강도진과 한서윤은 재벌가의 호화로운 결혼식을 마다하고 오 회장이 젊은 시절 일했던 시장 근처의 작은 성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으로는 재계 인사들 대신 그룹 직원들과 오 회장의 재단 봉사자들이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한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오 회장이 물려준 옷가락지를 낀 채 강도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며 부와 명예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영원히 맹세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강도진과 한서윤은 신혼여행 대신 재단에 거액을 기부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떠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형기를 마친 최미나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채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손님에게 물을 서빙하다 실수로 물을 쏟자 손님은 미나에게 이 아줌마가 미쳤나? 라고 소리치며 미나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미나는 과거 자신이 오 회장에게 했던 행동이 그대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인과응보를 뼈저리게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장면이 전환되어 강도진의 대저택 정원에는 만삭이 된 한서윤이 해맑게 웃으며 남편 강도진과 어머니 오 회장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한서윤의 배에 귀를 대고 태어날 아기에게 속삭였고 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햇살 아래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따뜻한 가족 사진이 클로즈업되며
미나의 비참한 최후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복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탐욕으로 눈이 멀어 약자를 짓밟았던 최미나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가치를 찾아낸 강도진과 한서윤의 행복한 결말을 보셨습니다. 오말순 회장의 지혜롭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면 강도진은 평생 미나의 기만 속에서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미나가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끌려나갔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가사도우미에게 행했던 모든 폭언과 모욕을 돌려받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돈과 지위를 이용해 악행을 저지른 결과는 인과응보라는 쓰디쓴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나는 자신이 오 회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며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 후회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반면 흙 속의 진주처럼 순수함과 진정성을 잃지 않았던 한서윤은 오 회장의 따뜻한 며느리가 되었고 강도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마음을 가졌는지라는 평범한 진리를 이 사연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 삶에도 미나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오말순 회장처럼 사람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도진처럼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과 따뜻한 인연만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로 다음 이야기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